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흐름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중 우울하고 불안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계절의 끝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겠지요. 여름의 끄트머리가 가장 덥고 습하고 괴로우며 겨울의 끄트머리가 가장 춥고 힘들 것입니다. 감기나 몸살도 한 계절을 버티다가 계절이 변화될 쯤 환절기에 특히 곤욕을 치르곤 하는데요. 영원한 괴로움도 슬픔도 절망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상황도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프로로 다가가겠습니다.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의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추억이나 사연 또는 인터뷰, 게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벌써 저희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는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세요입니다. 네, 20대 청년이 이곳에서 자수성가하여 결혼까지 한 우리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셔봤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추억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박선용 님을 모시고 이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의 인생과 나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진솔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원 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수원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박선용입니다. 저는 원래 안양 시민이었는데 안양에 있다가 이제 수원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안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막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너무 좀 출퇴근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살 되자마자 바로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살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돼서부터 수원에 사셨고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네, 수원에 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정말 많을 텐데 네, 저는 메탄건설역 근처에 있는 수만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원에서도 직장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네, 그러시군요. 수원에 관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추억이나 아니면 정말 뜨악 했던 추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저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회사랑 관련된 추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마음이 따뜻하기도 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그 엔지니어라고 해서 사람만한 크기의 설비를 만들고 그 설비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설계하고 이런 유지 보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남자 직원들이 많은 편이에요. 30대 초중반의 형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하루는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형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난 이제 회사를 그만둘 거야. 난 이제 퇴사할 거야. 퇴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난 카페를 차릴 거야 라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준비 자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잘 해봐라고 이제 응원을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좀 돼갔죠.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게 맏형이 있는데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컴퓨터 꺼 나가자 1층에 모여 이런 식으로 갑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를. 이 형이 왜 이러나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여서 밖으로 나갔고 회사가 메탄동에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회유를 했고 회유를 하셨군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결말에 도달하게 됐나요? 그 형이 이연을 굽히지 않아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쪽에 이제 가가지고 그 앞에도 상가가 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엔 밥을 먹었어요. 고기도 사주고 뭐 냉면도 사주고 찌개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광교로 넘어갔죠 저희가. 광교에 이제 호수공원 아직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돌리고자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예정대로 퇴사를 해서 지금 김해로 내려가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카페를 계획했던 대로 열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소식을 좀 간간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분하고 지금 박선영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나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맏형처럼 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마음이 좀 좋았다고 할까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성적으로 할 일만 딱딱딱 하고 주어지는 거 하고 그냥 정확하게 판단만 하고 그런 분위기가 가는데 그런 분위기를 뒤엎어서 다 짐 싸들고 나와 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7명 정도가 움직였는데 음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산책도 하면서 그런 그러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들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거군요. 네, 굉장히 신선하다고도 하고 특이하다고도 할까요? 굉장히 그분하고 친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회사의 동질성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적으로 많이 기억에 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는 정말 삭막하고 힘든데 이런 따뜻한 공동체적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네, 우리 박선영님을 계속해서 더 위로하고 또 응원해주는 우리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자녀 계획은 있으시죠? 그럼요. 제 조카가 이제 25개월 정도 됐는데 조카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녀를 준비하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아기들, 특히 조카 정말 더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좋은 멋진 그런 가족들을 둔 우리 조카분은 정말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나의 미래에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어떤 수원의 장소가 있나요? 저는 제 회사를 저 자식과 함께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예전에 회사에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임직원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뭐 공연도 보여드리고 뭐 산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저 회사는 하나의 빌딩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다 밀집해 있는 부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게 좀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회사를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뭐 이런 제 이제 제 속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
음, 그게 이제 회사를 걸으면서 얘기하면은 편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진솔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었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내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나를 더 이해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아지죠. 하지만 또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와 자식과 함께 그곳을 같이 거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기억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빠가 일했었던 곳을 저도 제 동생하고 함께 그런 만찬회? 바자회? 이제 여기에서 뷔페를 같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졌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이 하기가 힘들죠.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가정을 꾸렸으니까 다음에 내 자식을 위해서 더 진솔한 미래를 꿈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이곳에서 취업을 하면 자취를 한 시간이 꽤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너무 행복한 기억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취라는 게 혼자 살다 보면 챙겨줄 수도 없고 챙겨주는 이도 없고 좀 외롭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자취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는데 어, 일단 저는 자취하면서 바로 49인치 TV랑 스피커 바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거를 잡고 계셔서 그래서 권력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네, 네, 공간이었는데 네. 자취하면 저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제가 리모컨을 잡아서 보고 싶을 때 TV를 틀면 되니까 네, 이제 편안하게 영화도 보고 음악도 스피커바를 통해서 아주 네, 웅장하게 음악도 듣고 네, 이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었고 네. 그리고 또 힘들었던 때도 물론 있었죠.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위염이랑 장염이 좀 동시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때 이제 회사에 연차도 내고 뭐 토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게 저 혼자 있으니까 음,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네, 제가 혼자 이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혼자 침대로 오고 네, 물 마시는 것도 음, 제가 냉장고 가서 물 꺼내 먹고 밥은 먹지도 못했죠. 계속 굶었죠. 네, 그때 이제 한 세 끼 굶고 네, 30시간 정도 굶었던 것 같아요. 뭘 네. 먹지를 못해서. 정말 서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드셨겠어요. 그 시간을 견딘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몸은 계속 잘 회복하셨나요? 약을 먹지는 못했는데 사람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회복한 거예요. 네, 젊어서. 지금은 저는 뭐, 네, 회복기, 뭐 링게 맞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슬픈 어떤 스토리와 힘든 기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배우자 또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뜻깊게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느덧 가고 있는데요. 나에게 수원이란 정말 어떤 존재일지, 이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떠한 추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나만의 추억의 장소, 나에게 수원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도 궁금한데요. 수원에서 결혼을 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님처럼 딱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애해서 결혼했는지 그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스토리가 있지만 제게는 정말 선녀님이 내려온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 이제 백년가약을 맺고 함께 지내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좀 만나게 됐어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라서 이제 수원에 내려온 후에
뭐 여기저기 외출을 하진 않고 그냥 회사 집 뭐 이런 식으로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외출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아내한테 이제 그냥 산책만 할 순 없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쁜 것도 보고 그러려면은 주변에 유명한 것도 돌아다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 결혼을 결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그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그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가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보자라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네네. 그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결혼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약속을 한 것도 그 호수공원이었어요. 물론 수원에 아브뉴프랑도 있고 웰리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이 있지만 그냥 누군가에겐 산책로일 수 있는 그런 그 호수공원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1년 정도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색다르면서도 재밌는, 더 깊게 깊게 듣고 싶은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솔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선용님의 앞날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시민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9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의 이인혜였습니다.